안녕하세요. 해낸다 연구소입니다. 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세우셨던 목표는 얼마나 달성하셨나요? 저는 올해 세운 목표 중에 유튜브 영상 업로드가 있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해낸다 연구소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모아서 열심히 성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책을 읽을 시간이 많지 않으시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좋은 책들을 많이 듣다가 저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해낸다 연구소를 통해서 책을 읽어드리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낸다 연구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읽어드리는 책을 통해 인사이트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인트 사고입니다. 부제가 너무 좋습니다. 한 달에 30억을 버는 기적의 시너지 효과. 두 저자가 조인트 하면서 소득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처음 발매한 상품이 한 달 만에 30억 원의 매출을 올려 이 비즈니스 업계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켰고, 그런 그들이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사람,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조인트 사고는 두 저자의 경험을 그대로 녹여낸 살아있는 증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고지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과연 사토 후미야키와 고지마 미키토는 이렇게 큰 성장을 이루면서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이 책을 통해서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할까요? 이 책은 꼭 이 비즈니스가 아니라 모든 사업에 접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를 아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현실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보기 드문 보석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여러분께서 만약 새로운 일을, 새로운 사업을 혹은 영업의 세계에 이제 막 발을 들여 놓으셨다면 그때 이 책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목차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저의 눈길을 잡았던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은 현실에 만족하는가? 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저는 지금 현재의 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약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계시다면, 만약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읽으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적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과연 기적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저도 가능하길 희망합니다. 그럼 책의 목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다.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초고속으로 성공하는 최강의 아날로그 마인드, 계속 성공하는 사람만 아는 이 비즈니스 스쿨. 이 비즈니스니까 더욱 앞을 내다보고 움직인다. 성공을 확장하는 조인트 사고. 목차만 읽어도 이 책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워낙에 좋지만 그 안에서 몇몇 가지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가까운 이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 무슨 마음인지는 알지만 사실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런 사업에 대해 모르는 상황일 때는 더더욱 그렇다. 솔직히 말하면 이야기를 나눠서 득될 게 거의 없다. 아는 사람을 붙잡고 조언을 구하는 게 좋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사람은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웬만하면 내 주변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형편이면 좋겠고 균형이 유지되는 게 편하고 마음이 놓인다.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변화나 성장에 질투가 나고 마음이 배배 꼬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당신이 조언을 구한다고 꺼낸 이야기에 상대방의 마음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당신에게 유익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대부분 사라진다. 다만 이런 경우라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나의 결심과 결의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되는 경우다. 자초지종을 들은 친구가 하는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나의 신념을 시험해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곡선이다. 이 내용은 자료를 보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노력의 결과는 어느 정도 잠복 기간을 거쳐 드러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 시기를 겪는다. 나만의 성공 곡선을 그리자의 저자이자 우리가 위급할 때마다 흔쾌히 격려 상담을 해주시는 이시하라 아키라 선생은 이 법칙을 성공 곡선이라 불렀다. 오른쪽 그림이 성공 곡선인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면서 노하우를 터득하고 실천해도 성공을 향한 곡선은 바로 상승하지 않는다. 상승은커녕 눈에 띄는 성과도 없이 오랫동안 보합 상태가 이어진다. 대다수는 이 단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 성과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역시 이 일이 나와 맞지 않는 걸까? 하면서 불안해한다. 자신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괴리를 느끼고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진다. 포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 스트레스에 무너진 것이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를 끝까지 견디면서 노력하면 마침내 축적된 노력이 임계점에 달하면서 돌파구가 열리고 어느 날 갑자기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후 곡선은 급커브로 상승하면서 단숨에 폭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 노력은 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성공 곡선이 이 돌파구를 찾기 전에 도움닫기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두 번째,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자존심을 버리는 자존심을 키우자. 비즈니스를 할 때 질문할 줄 아는 능력은 중요한 자질이다. 일단 적절한 질문을 던지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고와 행동의 양이 부족해서 나온 결과다. 질문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전체상을 파악하지 못해서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 모른다. 실천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 선생님이 바쁘실까봐 물어보기가 어렵다.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부끄럽다. 본인의 나이나 경력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질문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궁금한 점을 묻지 않는 자존심이란 대체 무엇일까? 선생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인다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니 그런 생각은 바로 멈추자. 대신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해결될 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물어보자.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면 확실하게 결과를 내는 것이 자존심이다. 스스로 충분히 조사하는 노력을 한 뒤에 질문해야 한다. 자기 나름대로 찾아보고 생각을 정리한 후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질문하자. 그러면 선생님도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고 가르친 보람을 느끼면서 당신에 대해 장래성이 보인다고 평가하게 된다. 친절하게 답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질문이 당신을 구원해 줄 것이다. 초고속으로 성공하는 최강의 아날로그 마인드, 고객이 상품을 간절히 갖고 싶게 만드는 방법.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꼭 전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상품이 아니라 베네핏이다. 실제로 고객이 구매를 결심하는 요인은 상품이 아니다. 상품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한다고 고객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도리어 상품 자체가 고객에게 벽이 되는 때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대형 TV를 사고 싶은 사람은 웬만해서는 상품 자체에서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의 생동감이나 현장감을 집에서 느끼고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영화를 감상한다는 평온하고 화목한 시간을 원한다. 대형 TV를 구매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인 셈이다.
편익이 고객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게 해야 한다. 지금 사면 이득이라는 기간 한정 특가나 혜택 제공, 수상 내역과 같은 권위 부여, 다른 고객의 추천 의견 등을 들려줌으로써 꼭 사야겠다라는 결심이 서는 단계까지 이끌고 간다. 이처럼 인간은 감정에 호소하고 이론으로 설득했을 때 상품을 구매한다. 계속 성공하는 사람만 아는 이 비즈니스 스쿨, 아이디어는 일상생활에 뒤섞여 있다. 어디서 비즈니스의 아이디어를 얻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발상이 갑자기 머리를 스치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적은 없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비즈니스의 소재를 찾고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저장한다. 문제는 안테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다. 당신의 일상에는 비즈니스의 사고력과 기획력을 단련시켜 줄 사례가 수두룩하다. 정보원이 거리에 거저 굴러다니고 있는 격이다. 특히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상품과 광고는 비즈니스에 살아있는 견본이다. 눈길을 끈 광고가 있다면 반드시 그 이유를 검증해 보자. 왜 그 메뉴만 유독 저렴한지 등 가게 측의 판매 전략을 분석해 보라. 어째서 왜 이렇게 했지? 하고 끊임없이 묻는 습관이 당신의 지식이 되고 소양이 된다. 진짜 정보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이 비즈니스 공부에 특히 도움된다고 생각한 것은 통신 판매 광고다. 통신 판매 업체는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익을 올린다. 통신 판매와 온라인 쇼핑몰은 둘 다 B2C 모델이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는다. 이 비즈니스니까 더욱 앞을 내다보고 움직인다. 고객이 원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판매 기술. 백엔드 판매 방식에는 크로스셀링과 업셀링이 있다. 크로스셀링은 기존 고객에게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업셀링은 기존 고객에게 상위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햄버거 체인점에서 프렌치 프라이도 같이 하시겠어요? 하고 권하는 것이 크로스셀링이고 500원 추가하면 프렌치 프라이를 M에서 L 사이즈로 변경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이 업셀링이다. 또 아마존에서 책을 구매하면 같은 작가나 비슷한 분야의 책을 자동으로 추천하는데 그것도 크로스셀링의 예다. 크로스셀링과 업셀링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이다. 일단은 첫 거래 실적을 만들어낼 것, 그리고 지명도를 높이는 것이 오래도록 돈 버는 길이다. 성공을 확장하는 조인트 사고. 비즈니스가 극적으로 바뀌는 조인트의 기적. 조인트는 나만의 강점을 갖춘 뒤에 시도한다. 사업 확장의 키포인트는 조인트다. 우리 두 사람은 조인트 덕분에 각자 1인 기업으로 운영할 때의 10배에 달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조인트가 성공하는 이유는 곱셈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곱셈 효과는 나와 상대가 모두 10점이어야 극대화된다. 서로 다른 분석으로 자신만의 실적과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조인트는 성공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초보 단계에서의 조인트를 해도 효과가 미미하다. 1점인 사람과 1점인 사람이 힘을 합쳐도 1 곱하기 1은 1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결과는 1점 그대로인데 두 사람이 나누면 0.5다. 팀으로 비즈니스를 했는데 오히려 1인당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 0 곱하기 0이 0인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다. 조인트는 이미 어느 정도 돈을 벌면서 작은 성공을 이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수익이 너무 적은 경우라면 아직 조인트할 단계가 아니다.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조인트 상대에게 10 수준에서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다. 조인트는 나만의 강점을 갖춘 뒤에 시도한다. 성공을 가속화시키는 조인트를 하려면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당신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 가지라도 당신이 최고라고 자부할 만한 것을 갖추자. 그러면 당신이라는 존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 사람과 바라보고 있는 방향, 즉 같은 목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조인트로 화학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전부 잘할 필요도, 전부 혼자 할 필요도 없다. 한 가지를 특화해
향상시키는 편이 전략적으로 낫다. 당신이 조사 능력, 기획력, 집객력, 판매력, 재구매 유도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판매력이 특출나서 수조에서 넘치고 있다고 하자. 다른 사람은 당신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으니 넘친다는 수조가 가득 찼다.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즉, 당신이 어떤 한 가지 반짝이는 기술로 성공하고 있으면 다른 것도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이 어떤 무기를 손에 넣을지는 자유다. 다만 어떤 무기를 손에 넣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바뀐다. 모든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곳을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도록 수준급 능력으로 만들면 된다. 세분화한 틈새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자. 자신의 존재를 빛낼 수 있는 분야를 부지런히 반드시 발견하라. 오늘 해낸다 연구소를 통해서 조인트 사고라는 책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또한 제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이 과연 수조를 넘칠 만큼 그 능력이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능력인가에 대한 생각도 함께 가져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조인트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얻으셨고 희망을 꿈꾸게 되셨다면 직접 읽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직접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사고를 더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눈 조인트 사고라는 책이 좋으셨다면 오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